체코는 유럽의 한가운데에 위치한 작은 국가다. 아무리 강한 국가라도 그보다 더 큰 국가가 주변에 있다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 게다가 유럽의 역사가 어느 정도 다사다난해야 말이지. 그래서 체코는 전신이었던 보헤미아 왕국 때에도 이 지리적인 약점으로 고통받았는데, 헝가리의 지배를 받다가 헝가리 왕이 전사하자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손 안 대고 코 풀듯이 체코를 꿀꺽 먹었고, 이후 300년 동안 몇 차례나 봉기했지만 자유를 찾는 데 실패. 1차 대전 이후에야 겨우 슬로바키아와 연계하여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독립할 수 있었다. 이렇듯 바다가 없고 사방이 다른 국가로 둘러싸인 체코는 그 지리적 특성상 육군이 비대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체 작은 나라라 맨파워가 부족하다 보니 수적 우세를 이기기 위해 강력한 화력이 필요했다. 그 강력한 화력의 답으로 체코가 내린 결론이자 오늘의 주인공 SHKH VZ77 다나를 소개한다. 1970년대 냉전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군은 기존의 자주포들이 노후화되자 차기 자주포로 당시 상전이나 다름없던 소련의 2S3 아카츠 자주포를 들려오라는 압박을 받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를 들며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건 핑계였고, 체코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중부 유럽에서 경제력과 공업력이 뛰어난 국가였다. 이렇듯 자국 기술에 대한 자신감이 강했던 체코군은 결국 차기 자주포를 자체 개발로 도입하게 된다. 기존에 수송 트럭으로 잘 쓰고 있던 8륜 타트라 T815 모델의 자주포 포탑을 얹을 수 있게 개조한 뒤 1977년에 개발 완료했는데, 이 트럭 자주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다나 자주포 되시겠다. 참고로 이 자주포 이름의 뜻은 77년식 자주포, 트럭 탑재형 자동장전 곡사포라는 뜻이다. 이 다나 자주포는 그 심플하고 명확한 이름처럼 개발 경위부터 개발 단계까지 돈이 없다. 그럼 싸게 만들자. 그냥 쓰던 트럭을 개조해서 자주포 만들자. 라는 정말 이래도 되는 거냐 싶을 정도의 테크트리로 제작된 물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나 자주포는 실전에 필요한 건 다 갖춘 정말로 그들이 원했던 최적의 물건이었다. 우선 다나 자주포는 다른 자주포들과는 꽤 다른 생김새를 보이는데, 벨트 급탄식 자동장전 장치를 집어넣다 보니 포탑이 널쩍하고 호신 위에는 장전 보조용 크레인까지 달리는 기묘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그 덕분에 세계 최초의 자동장전 장치 탑재 자주포라는 타이틀을 따내고 1970년대에 무려 분당 4발이라는 빠른 발사 속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 당시 세계 최강 육군이었던 미군이 쓰고 있던 M109 자주포 시리즈가 수동 장전으로 장전수들 허리 부셔가면서 분당 2발을 뻗고, 이후 20년이나 지난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독일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는 독일산 자주포 PGH-2000이 분당 6발로 다나를 확실하게 제꼈으며, M109A2 라이센스로 생산되었던 한국군의 K55 자주포가 K9 기술을 갈아 넣어 K55A1으로 개량한 뒤에서야 겨우 분당 4발을 찍은 걸 감안하면 다나 자주포는 시대를 앞서간 물건이라는 칭호가 전혀 아깝지 않을 지경이었다. 거기다가 이 다나 자주포는 세계 최초의 장륜형 자주포, 마치 자동차처럼 타이어로 주행하는 자주포라는 또 다른 타이틀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 기존에 있던 트럭을 손대는 방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개발비도 적게 들고 트럭과 자주포 간의 부품 공유율도 높아 유지 비용도 저렴한 편이었다. 거기다가 장륜형이긴 하지만 무한궤도 자주포보다 험지 기동성이 아주 나쁘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던 게, 다나 자주포의 베이스가 된 T815 트럭 자체가 애초에 탱크 따라잡는 트럭이라는 모토로 개발되었던지라 8륜 구동계와 파워 스티어링까지 있어서 울퉁불퉁한 곳에서의 조종력도 우수하면서 장륜식 차체의 장점인 최고속도 시속 80km에 험지 돌파력 또한 장륜식답지 않게 무려 수심 1.4m까지 도하 가능하고 1.5m짜리 장애물 60도 경사 돌파가 가능했다. 그러면서도 장륜식의 장점인 가벼운 무게, 신속한 이동, 정비의 간편함,
이 세 가지는 기본 옵션이니 그야말로 가성비 킹이었다. 궤도식 자주포가 트랙 나가면 노답인데 비해 얘는 펑크난 바퀴만 갈아 끼면 바로 달릴 수 있는 셈. 포성능 또한 39구경 155mm 포로 사거리 18km에 계량탄으로 20km라는 당시의 서방 자주포의 평균에 가까운 성능이었던 만큼 종합적 평가로는 싸고 좋고 운영하기도 참 편한 물건. 말 그대로 체코군이 당시 원하던 모든 것을 갖춘 물건이었다. 방어력만 빼고. 애초에 트럭에 자주포를 올려놓은 것인 만큼 대자주 포격에 취약했고 장갑은 당연히 있으나마나한 수준이었다. 자동장전기 때문에 거의 오픈탑 수준으로 포탑 내부 구조물이 오픈되어 있어서 박격포라도 떨어지면 바로 박살날 운명이었다. 그래서 자동장전 장치로 신속하게 사격한 후 시속 80km로 튀는 게 이 자주포의 생존 비법이었다. 신나게 쏘다가 상대방 포병이 포를 쏜 게 탐지되면 바로 시동 걸어서 도망칠 수도 있을 정도. 보통 155mm 포탄이 초당 800m 정도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사거리 30km면 발사부터 착탄까지 대충 40초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여유롭게 회피할 수 있었다. 체코군이 이 정도에 만족했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 다나 자주포를 한 750여 대를 생산한 후 현재 꾸준한 개량으로 뽕을 있는 대로 뽑아먹는 중. 대표적인 게 98년도에 도입한 M2000 주자나 모델인데 나토 표준 45 구경장 155mm 포신과 장전장치 업그레이드로 기어이 분당 6발에다가 사거리 39km를 달성했다. 이 정도면 그냥 바퀴 달린 K9 수준인데 둔감 장약까지 집어넣었는지 1시간 지속 사격으로 들어가면 분당 5발로 K9을 앞서는 수준의 지속 사격력을 보유한 괴물인데다가 전용의 탄약 공급 차량까지 있다. 게다가 이 주자나 포탑을 T72 전차 위에 올려놓아서 히말라야라는 이름으로 뼛속까지 우려낼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쯤 되면 체코도 만만찮게 화력 변태다. 가장 최신형은 주자나 2인데 더욱 길어진 52 구경장 포신에 포탑을 재설계하고 엔진을 바꿔서 사정거리가 더 길어지고 더 쾌적하며 더 빨라졌다고 한다. 여담이지만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체코인들은 무척 용맹했는데 1917년에 벌어진 러시아의 적백내전 당시 적군이 괜히 이들을 건드렸다가 이에 빡친 체코슬로바키아 군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는 일도 벌어질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일도 있었는데 체코슬로바키아 군이 철수할 때 엄청난 양의 군사장비를 독립군에 싸게 매각하여 독립군이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데 간접적으로 공헌하기도 했다. 체코인들 역시 강제 점령과 병합을 겪어보았기에 3.1 운동으로 일어선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이해한 셈이었다. 이렇듯 불의를 참을 수 없는 성격의 사람들이 살던 작지만 강한 군대를 지닌 체코슬로바키아는 무장의 질은 독일에 비해 전혀 꿀리지 않았지만 체급 차이로 인해 2차 대전이 벌어지기 몇 달 전 나치 독일에 무력으로 병합당하고 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1차 대전 당시 엄청난 피해를 보았던 영국, 프랑스가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겠다는 그들의 말을 믿고 이 불법 점령을 용인했던 것이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민헨협정. 또다시 하루아침에 국가를 빼앗긴 체코인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군을 조직하여 싸웠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는 지리적 특성상 다시 소련의 위성국가 신세가 되었으나 그 유명한 민주화 운동인 프라하의 봄을 일으키는 등 여전히 자유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않았고 결국 자신들을 억압하던 소련의 붕괴와 함께 드디어 자유를 얻고 체코공화국으로 재탄생하여 나토에도 가입하고 유럽연합의 정회원이 되어 동유럽, 발칸반도 국가들 중에서도 잘 살기로는 상위권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일제의 억압과 국토 분단, 독재와 민주주의 혁명의 피를 통해 오늘날 기어이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과 오래전부터 강대국에게 시달린 끝에 결국 기어이 독립하고만 체코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국방력의 핵심 자주포는 당연히 강력해야만 했다고. 참고로 미국이라는 국가의 모토는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 인데 체코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프라브다 비티지, 진실은 승리한다. 몇백 년 만에 겨우 찾아온 체코의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다나 자주포는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며 그들의 조국을 수호할 예정이다.